자, 오늘 네 번째 모임, 마지막 모임입니다. 공지, 클래스한 공지 보면, C타입 문제가 3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D타입 문제 2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5개 문제가 추가로 올라가고요. 여러분들 B8번부터 10번까지는 풀이 영상을 따로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하면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올렸으니까 B8번, 9번, 10번 문제는 영상을 보고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C, D 문제 5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제출한 상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A0부터 A01부터 지금 현재 C3까지 공개가 되어 있고, 이제 D1, D2 두 문제만 더 공개되면 이제 전체 25개 문제가 이번 캠프에서 공개가 되는데, 지금 다 완벽하게 다 푼 학생이 1명, 그리고 A, B까지 다 푼 학생은 4명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문제를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클래스함에 질문을 올리거나 아니면 TA한테 연락을 하면 바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C 1번 문제.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C 타입의 문제는 3개만 냈습니다. 초반에 문제들은 다 A, B 스텝 하면서 충분히 연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C는 이제 기존 문제의 뒷부분 쪽에 문제를 위주로 해서 타입 C는 3문제, 타입 D는 2문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이렇습니다. 한 외국인 학생이 정보를 입력을 받습니다. 정보는 이름과 성별, 국적, 태어난 연도 이 정도만 입력을 받고요. 한 명의 외국인 학생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구조체로 저장을 하고 이거를 적절하게 출력하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적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열 2개 글자로 되어 있는,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그 외에 다른 국적은 그냥 마이너스 2개로 문자열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국적으로만 구분을 한다. 그 다음에 성별은 숫자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0, 남성은 1, 0, 1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체를 미리 이제 정해놨습니다. 구조체는 ST펄슨이라는 구조체입니다. 여기에 이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별, 국적, 태어난 연도가 숫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름은 빈칸이 없고요. 중복되는 이름 없이 그냥 한 단어로 되어 있는 영문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죠. get country라는 국적 문자열을 주면 국적 번호 0부터 5까지 되는 국적 번호 인덱스를 리턴하는 함수고요. 프린트 인포라는 거는 구조체 포인터 하나를 주면 그 포인터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적절하게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간단한 함수 2개를 직접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변수를 어떻게 쓰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일단 변수부터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반드시 구조체에 메모리 할당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구조체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에는 실제 구조체 데이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할당해서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입력 출력 방식입니다. 입력은 이름, 성별, 국적, 태어난 연도.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입력이 들어오고요. 출력은 인적사항 정보, 이름과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풀어서 남성, 여성인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2000년생이니까 25살,
2025 빼기 2000 해서 그 다음에 from 하고 뒤에 국적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죠. 자, 1번 한 외국인 학생의 정보를 입력을 받는다. 그래서 2번 구조체로 저장한다. 3번 적절히 출력한다. 자, 그런데 입력을 받는 거하고 저장하는 거가 뭐 같은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쪼갤게요. 자, 정보를 입력을 받기 전에 사실은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구조체 포인터에 메모리를 할당한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할당되어야 정보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할게요. 자, 이름은 그대로 입력. 그 다음에 성별은 숫자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보면 입력받는 모습이 숫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구조체도 미리 이제 카피를 좀 해놓을게요. 자, 구조체도 성별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은 숫자 그대로 입력. 그 다음에 국적이죠. 국적은 구조체 안에는 국적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0부터 5까지 숫자란 말이죠. 그런데 입력받는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문자열로 입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적은 문자열로 입력받은 후에 숫자로 바꿔서 저장.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은 이 함수예요. getCountry. 그래서 getCountry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태어난 연도는 숫자 그대로 입력하죠.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출력하는 것도 정보 출력하는 모습은 지금 자, 이렇게 정보 출력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출력할 때 똑같이 자, 이름은 그대로 출력. 문자열 그대로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별은 자, 이 정보가 뭐냐면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정보란 말이죠. 지금 구조체 안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면은 성별이 이렇게 젠더라는 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별은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어 출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바꿔서 출력하는, 즉 화면에 보면은 이제 이렇죠. 여기 보면 메일 또는 피메일 둘 중에 하나 문자열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를 출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이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출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적은 구조체를 보면은요, 국적이 int예요. 컨트리 코드 해서 숫자로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출력하는 방식을 잘 활용을 하는데, 이 출력을 누구한테 출력시키냐면 이 출력하는 게 바로 함수 중에 printinfo라는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제 메인으로 옮겨 볼게요. 자,
구조체 포인터에 메모리를 할당한다. 그러면 자, 원이라는 포인터에다가 메모리 할당을 합니다. 자, 메모리 할당하는 함수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스탠다드 library.h include를 해야 되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입력을 받는 건데 어떻게 입력을 받느냐? 이름은 그대로 입력받습니다. 그러면은 scanf %s로 입력을 받는데 어디다가 입력을 해요? 아, 메모리 할당 마저 해야죠. struct st person의 크기만큼 struct st person의 크기만큼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메모리 포인터의 타입은 struct st person의 포인터죠.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 할당해 놨고요. 자, 원의 name에다가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은 숫자 그대로 입력받습니다. scanf %d로 입력을 받습니다. 원의 젠더. 그런데 포인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앞에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젠더라는 인트 값의 주소에다가 스캔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국적은 문자열로 입력을 받은 후에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은 문자열로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자열로 입력받습니다. %s. 자, 입력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자열이 바로 여기에요. 국적 입력을 위한 문자열 변수 컨트리. 자, 컨트리에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에 있는 컨트리는 숫자예요. 원에 있는 컨트리는 숫자니까 이 숫자를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다가 get country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가지고 와라 이거죠. get country 할 때 뭘 줘요? country라는 문자열을 줍니다. 이 문자열을 주면 이 문자열에 해당되는 숫자를 인덱스 번호를 리턴 받는 함수를 사용해서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에 태어난 연도를 그대로 입력을 받습니다. scanf %d로 입력을 받습니다. 자, 원의 태어난 연도 birth year.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는 두 번째 단계를 끝내요. 자, 세 번째 출력하라. 출력하라는 건데 얘는 이 함수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함수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print info 1. 그러면 끝납니다. 얘는 누가 해야 돼요? 이 함수에서 진행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인은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요. 그리고 이제 함수에서는 print info라는 함수를 위해서 얘가 이만큼의 일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get country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넣어줘야 되죠. 자, 위에다가 원형 선언하겠습니다. get country 넣고 print info도 그대로 똑같이 넣겠습니다. 자, 함수 구현 들어가 볼까요? get country는 문자열을 주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문자열을 주면 이 문자열이 0, 1, 2, 3, 4, 5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서 그 값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캐릭터, 자, 컨트리 코드, 자, 컨트리. 자, 지금 이게 따로 만들어 놓은 건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그냥 만들어 볼게요. 컨트리 네임은 해가지고 컨트리 네임이 몇 개냐면 6개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한 5개 글자 정도면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카피해서 자, 여기다가 넣을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KR, 그 다음에 이만큼 지우고
또 이만큼을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만들어 낼게요. 자, 이렇게 해서 6개짜리 문자열을 만들어 놓고요. 자, 요 컨트리 네임에 어디에 해당되는 찾는 겁니다. 자, for int i는 0부터, 자, i가 지금 이 중에 kr, us, jp, cn, fr은 일치하는 거를 찾으면 되는데,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나머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0부터 4에 해당되는지 찾기. 0에서 5개만 찾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int를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int num이라는 거를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return num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num 값을 놓고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num을 0부터 num이 0, 1, 2, 3, 4에 해당되는지 num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if 여기 나와 있는 요 스트링 파라미터로 넘겨받은 스트링, 여기서 파라미터는 getCountry의 country라는 이름, 즉 입력받은 문자열이죠. 그 문자열 str이 이 str하고 country name에 있는 num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str compare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str compare를 이렇게 비교한 게 0이면 이 소리가 뭐예요? 두 문자열이 같으면. 자, C에서 문자열 비교하는 거는 string compare라는 거 쓰죠. 자, 이거 쓰기 위해서는 맨 위로 올라가서 include 하고 오겠습니다. include string. 자, 그래서 string compare 해가지고 이게 맞으면은 이제 두 문자열이 같으니까, 같으면은 이때 뭐 하느냐?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해서 이때 찾았던 그 num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KR, US, JP, CN, FR 이 5개 중이 아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뭐 호주, AU 뭐 이런 다른 나라의 코드가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는 이 포문을 그냥 통과까지 했는데 더 이상 이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리턴해서 얘를 그냥 바로 여기서 리턴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은 그냥 바로 리턴. 그러면 여기서 리턴 되지 않고 떨어졌으면, 포문에서 결국 리턴이 일어나지 않고 5개 문자열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은 이때 그냥 리턴 5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서 그냥 넘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결국은 0부터 4까지 통과가 안 된 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num 플러스를 통해서 얘는 5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5를 리턴한다. 자, 이렇게 getCountry를 통해서 인덱스를 찾아내는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출력하는 걸 하겠습니다. 출력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양.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출력하냐면은 여기서 printf 자, %s고요. 괄호 열고 %s, age의 %d, from %s 그리고 한 줄 내리고. 자, 이렇게 포맷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포맷이 바로 이 포맷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름은 그대로 출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름은. 자, 이름 그대로 출력합니다.
그러면 P라는 구조체에 있는 네임을 그대로 출력하면 돼요. 자, 성별은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서 출력을 해야 돼요. 자, 성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캐릭터에 젠더 네임을 하나 만들어서 얘는 2개짜리 해가지고 5로 하면 너무 짧을 거고요. 10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얘는 여성이 먼저 나오죠. female, 그 다음에 male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젠더 네임이라는 문자열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젠더 네임 하고 여기에다가 P의 젠더 값을 인덱스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되죠. 그 다음에 나이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출력을 하래요. 태어난 연도를 계산해서 2025 빼기 태어난 연도 P의 birth year. 자, 이렇게 맞춰서 출력하면 되고요. 국적은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서 출력한다. 우리 아까 여기서 썼던 거 그대로 갖다 쓸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다 놓을게요. 보기 편하게. 컨트리 네임에, 자, 컨트리 네임, 여기 눈 쓰면 안 되죠. 자, 컨트리 네임에 인덱스는 뭐예요? P의 컨트리.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구조체에 보면은 이름은 그대로 쓰고 젠더 값이 0 아니면 1이니까 0, 1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요. 컨트리도 인덱스니까 인덱스 0부터 5까지 되는 인덱스니까는 여기에 맞춰서 0이면 KR, 1이면 US 이런 식으로 6개 중에 하나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서 P-birth year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조금 보기 편하게 여기는 괄호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괄호를. 그러면 프린트 인포가 이제 됩니다. 자, 메인 이렇게 입력 받고 나서 프린트 인포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 자, 실행하면 실제로 요 입력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자, 엔터. 그러면 제임스 남자고 25살에 KR. 뒤에 괄호가 빠졌네요. 자, 프린트 인포에서 끝에 엔터 하기 전에 괄호 닫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이번에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카피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리의 여성의 21살 프랑스에서 왔어요. 자, 이렇게 C 1번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C 2번 문제를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구조체 포인터 배열입니다. 여러 명의 외국인 학생 정보를 입력받아서 구조체 포인터 배열에 저장한 후에 정보를 적절하게 출력하라. 자, 스펠링이 조금 틀려서 바꾸겠습니다. 입력받아. 아까도 여기 틀렸겠죠? 자, 여러 명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고 구조체도 똑같습니다. 함수가 한 개가 더 생겼어요. 함수. 자, count gender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다 카피해 놓을게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거를 만들기 위한 준비만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 실행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실행된 여러 명. 첫 줄에 입력할 인원수 20명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겠다. 그리고 둘째 줄부터는 아까 입력받은 내용이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할 때는 프린트 인포 그대로 출력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고 맨 마지막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인지를 카운트 해가지고 출력해라. 요거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2번은 현재 C01번 문제를
푼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수를 어떻게 쓰라고 이제 나왔으니까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일단은 여기서 이거 지우고 대신에 자, 변수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러 명이니까. 자, 구조체 포인터를 할당하고 메모리 할당해서 정보 입력 받는 거는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1번에 여러 명의 정보를 입력 받는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 명이라는 게 자, 이렇게 할게요. 1번 일단은 몇 명인지 입력. 자, 몇 명인지 입력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실행하는 거 보면은 20명이라는 거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자, 몇 명인지가 count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 명.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count만큼 반복해서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2-1, 2-2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보를 출력하라가 이것도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정보를 출력하라가 3의 count만큼 반복해서 라가 되는 거고요. 반복해서 3-1번 구조체 안에 있는 정보를 출력을 해라. 카운트 반복을 하는데 지금 변수 이름 보면은요, pData라는 포인터 배열이잖아요. 자, pData 반복해서 pData i에 있는 거를 출력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카운트만큼 반복해서 이거를 여기에 입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문제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네 번째 단계가 하나 필요하죠. 여기에 카운트. 이거는 자, 성별 인원수를 카운트한다. 자, 성별 인원수 카운트는 어떻게 카운트를 하느냐? 여기 보면 이거예요. 카운트 젠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젠더라는 성별 인덱스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알려주면 인원수를 전체 포인터 배열 안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즉 결국은 뭐냐면 여성 인원수는 카운트 젠더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pData죠. 전체가 pData 안에 카운트만큼 들어있는 pData의 내용 중에서 0번 성별을 찾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성 인원수는 성별 중에 이게 1번인 경우를 찾는 거죠. 0이냐 1이냐. 그래서 카운트 젠더 두 번을 불러가지고요. 5번 인원수를 출력한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좀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요 내용 그대로 해서 바로 이제 코드를 한번 옮겨 볼게요. 자, 메인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카운트 인원수를 먼저 입력받아야 되겠죠. 스캔F로 %D로 입력받습니다. 카운트. 자, 입력받고요. 그러면 이제 카운트 개수만큼 더해 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가 1이 아니라 pData의 i번째 포인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럼 그대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pData i 그리고 여기도 pData i 그리고 여기도 pData i. 자, 이렇게 해서 pData i 값을 놓고서는 계속 거기다가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출력하는 거죠. 출력은 지금 똑같이 카운트만큼 반복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출력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1이 아니라 pData에 i번째 포인터 값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성 인원수, 여성 인원수 카운트 해야 되겠죠. 자, 이 카운트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요. 여성 인원수, 남성 인원수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카운트 젠더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성별 인원수. 자,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카운트 여성 인원수는 0번, 남성 인원수는 1번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줄이 지금 반복문으로 엮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for int i는 0에서 i가 2보다 작을 동안에 i를 뿔뿔하면서 카운트 젠더 i에다가 i번째 성별을 넣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두 개가 한 번에 반복문으로 처리가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출력합니다. printf 바로 여기서 출력을 바로 해버릴게요. 여기다가 printf 하나 세고 나서 바로 출력을 하는 걸로. 자, %s로 출력하겠습니다. 출력하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female 콜론 찍고 몇 명, male 콜론 찍고 몇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콜론 찍고 %d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s는 여기다가 밑에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 요거 그대로 사용할게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자, 똑같이 사용을 해서 이거를 그냥 쓰겠습니다. 자, 요거 쓰고요. 젠더 네임에 i번째, 그 다음에 카운트 젠더의 i번째. 자, 이렇게 해주면 찍히죠. 끝나고 나면은 한 줄 내리는 거를 끝에서 한 줄 내리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 맨 마지막 줄도 이쁘게 출력이 될 것 같아요. 자, 입력하는 부분 카피해 놓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20명 입력했습니다. 엔터 치면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 쭉 나오죠. 쭉 이름 나오고 female, male. 근데 카운트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네. 카운트 pData에서 카운트 i 하는데 카운트를 지금 안 만들었구나. 만들지도 않고 부르고 있네요. 자, 카운트 어떻게 합니까? 카운트는 전체 데이터 안에 젠더 값과 같은 성별을 카운트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int count 넣고요. 카운트는 우리가 여러 번 풀어봤는데 초기값 넣고 얘는 return count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전체 for int i는 0에서 i가 전체가 사이즈까지 여기 사이즈죠. 전체 데이터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자, i 뿔뿔 한 다음에 자, if 데이터에 있는 i의 i번째 포인터 값의 젠더 값이 이게 입력받은 파라미터 젠더하고 동일한 값이면 그러면 카운트를 증가해라.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요 젠더가 이 구조차 안에 들어있는 젠더하고 같을 때 카운트가 됩니다. 자, 카운트 젠더 이렇게 넣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20명 넣습니다. 넣었더니 20명 데이터 인포 나오고요. 10명씩 카운트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근데 앞에다 지금 번호를 붙이고 있네요. 출력에다가 자, 번호 붙이게 바꾸겠습니다. 메인에서 지금 프린트 인포 하잖아요. 자, 프린트 인포 하기 전에 프린트 F로
D에 괄호 하나 붙여가지고 한 칸 띄어서 여기에는 I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주면은 반복문 안에서 매 줄마다 번호가 매겨지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20명 넣고 엔터 치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를 매겨가면서 프린트 인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성 10명, 남성 10명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C 3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외국인 학생 정보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명의 외국인 학생 정보 입력번호 똑같아요. 구저지 포인트 배열에서 되는 거 똑같고, 그리고 출력하는 내용이 국적에 따라 성별 인원수와 평균 나이를 출력하라. 자, 어떻게 출력하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시 보면 입력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20명 입력받는 건 똑같은데 출력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명에 대한 정보 프린트 인포하는 거는 지금이랑 똑같고, 아까는 남성 여성 전체 인원수만 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세네요. 국적에 따라서 한국 국적인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 평균 나이 24살, 미국 국적인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 평균 나이 26살, 26.8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타 국적 해가지고 여성 하나, 남성 하나, 29.0 이런 식으로 해서 6번의 국적에 따른 성별을 찾아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생각이 몇 명인지 입력받아서 여러 명 입력한 거 똑같고요. 카운트만큼 출력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성별 인원수를 카운트하는 것만 달라졌어요.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여기 보면 함수는 지금 get 컨트리 프린트 인포 그대로 사용하는 거 똑같은데 필요한 경우에 함수를 추가하여 제작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 전략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적에 따른 성별 인원수를 카운트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걸 어떻게 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일단 카운트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카운트가 몇 개일까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카운트 몇 개일까요? 카운트는 일단은 국적별, 그 다음에 성별이잖아요. 근데 국적별은 지금 6개예요. 국적이. 그 다음에 성별은 2개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총 12개의 카운트가 필요해요. 근데 6개하고 2개니까 화면에 출력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숫자가 카운트가 이렇게 6개가 필요합니다. 6개. 그래서 12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배열로 생각을 해 봅시다. 배열로. 그래서 여기다가 카운트 젠더라는 변수를 6개짜리 배열에 2개짜리 2차원 배열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1차원은 국적, 그 다음에 2차원은 성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별이 0, 1 이렇게 나눴잖아요. 배열의 인덱스랑 똑같은 거죠. 뒤에가 0, 1이 되면은 그게 남녀, 그러니까 여자, 남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6개는 국적에 따라서 0에서 5까지. 그래서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포맷을 잡으면. 자, 그러면 이제 형식은 결정했어요. 자, 형식 결정 끝. 그럼 이제 어떻게 여기다가 카운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처럼 남자는 남자들을 한번 전부 다 남자 몇 명 찾고, 그다음 여자 몇 명 찾고 이렇게 찾는 것처럼 한국 사람 중에 남자 몇 명, 한국 사람 중에 여자 몇 명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카운트 젠더 AB라고
A, B의 값의 의미는 이거는 A 국적의 B 성별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인원의 그러니까 현재 어떤 사람의 국적과 성별만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카운트 젠더의 배열 인덱스 그러니까 이 사람에 해당되는 배열 인덱스를 알아낼 수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인덱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US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US 국적의 그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카운트 젠더의 US는 1번 1000에서 1번 그 다음에 메일도 1번이죠. 0, 1 중에. 근데 가만히 보면 US가 국적 코드가 1이에요. 그 다음에 메일이 국적 코드가 1이에요. 그래서 국적과 성별 코드가 결국은 국적 코드와 성별 코드가 2차원 배열의 A, B 값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카운트 젠더 값은 카운트 젠더의 국적 코드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 인덱스는 성별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코드가 코드만 알아낼 수 있으면 어떤 카운트 값을 계산해야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모든 인원수에 대해서 그 인원의 국적 코드와 성별 코드를 가지고 카운트 젠더 값을 일씩 증가한다. 이게 카운트 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서 바로 한번 세 볼게요. 여기서 자 카운트를 이제 이렇게 안 세고 카운트가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카운트냐가 지금 카운트 A하고 카운트 젠더 A, 카운트 젠더 B를 뿔뿔 시켜야 돼요.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주고 싶은데 이때 A는 얼마고 B는 얼마냐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P 데이터 I의 국적 코드 컨트리 그 다음에 얘는 P 데이터 I의 성별 코드 젠더 그래서 이 A하고 B를 여기다가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출력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자, 얘는 이제 세는 거고요. 이렇게 셌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출력하는 모양대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가 6개를 출력합니다. 그러면은 뭐 생각은 이건 따로 정리 안 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죠. for int i는 0하고 i가 6개의 국적에 따라서 자, printf 모양이 포맷이 지금 국적 그 다음에 성별 이름에
카운트 성별 이름의 카운트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놓고 자, %s가 대괄호로 쌓여져 있고요. 그 다음 %s 콜론 %d %s 콜론 %d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출력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s는 국적 이름이니까 자, 국적 이름은 아까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자,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똑같이 놓고요. 국적 이름 country name 그래서 국적 이름 I 번째 국적 이름 다음 두 번째는 젠더 네임이죠. 젠더 네임 여성이 먼저 나오니까 0 그 다음에 카운트 젠더 해가지고 여기는 I고 여기는 0이 되는 거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뒤에다가 남성 카운트 예,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카운트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카운트하고 한 번에 출력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일단 이 상태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 제대로 되는지. 자, 카운트 젠더 변수 이름만 지금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변수 이름이 여기 변수를 따로 안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여기다 6, 2 이렇게 쓸게요. 국적별, 성별, 인원수. 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82 라인에 인트. 자, 인트. 변수 선언도 안 하고 막 쓰려고 그랬네. 자, 88 라인에 여기서 뒤에 세미콜론이 빠졌대요. 자, 그러면 자, 실행합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인풋을 카피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 엔터 그랬더니 6개가 나오고 female, male 해가지고 개수가 나오는데 개수 카운트가 0 엉망이죠. 이거는 초기화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럽니다. 초기화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해서 다시 실행. 자, 초기화 했더니 둘 하나 셋 해가지고 여기 10명 여기 10명 제대로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문제를 보면 평균 나이수 평균 나이를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평균 나이 생각하러 올라가 봅시다. 자, 뒤에다 쓸게요. 자, 국적별 평균 나이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산하려면은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것인가. 그럼 이거는 에버리지. 자, 에버리지라는 6개짜리. 그래서 이거는 실수값이죠. 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걸로 선언. 그러면 이제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 계산을 위해서는 합계가 필요하죠. 합계를 구해야 함. 그래서 결국은 int 가지고 sum age 값을 이것도 역시 6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뭘 하냐면 합계를 계산하는 거죠. 합계 국적별 합계를 누산한다.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국적별 합계라는 거는 sum의 age의 국적. 이 국적이 뭐냐면 이 국적이 구조체 안에 있는 컨츄리 값이죠. 이게 국적 코드니까 0에서 5까지. 자, 요 값이에요. 그래서 요 값을 놓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는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누산이 다 끝났으면 이번에는
이제 6번을 반복하면서 에버리지 I 값을 계산한다. 근데 평균을 계산하려면은 합계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뭘 또 계산해야 되냐면요. 인원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국적별 인원수도 계산해서 여기서 에버리지 값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국적별 합계, 나이 합계 나누기 국적별 인원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원수는 사실은 계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인원수는 국적별 남녀 인원수를 우리가 셌기 때문에 그 남녀 인원수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밑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죠. 그래서 출력을 하기 전에 여기서 출력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국적별 평균 나이를 계산을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계산하냐?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에버리지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합계를 위해서도 인트로 자, 이렇게 선언하는데 얘는 누산을 해야 되니까 초기값 0으로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국적별 인원수 계산은 위에서 카운트 젠더 가지고 남녀 성별 그냥 더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얘는 굳이 따로 계산 안 해도 되고요. 전체 인원수 for int i는 0에서 i가 카운트보다 적을 때까지 i를 뿔뿔 하면서 그래서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합계를 누산합니다. sum의 age의 구조체 안의 컨츄리 p 데이터 i번째 구조체 안에 컨츄리 값 이게 컨츄리 코드잖아요. 여기에다가 뭘 계산하냐면 그 컨츄리 값의 인원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age를 계속 더해 나가야 되잖아요. p 데이터에 i에다가 자 age 값은 어떻게 하냐면은 벌스 이어 값을 2025에서 빼주면 되잖아요. 이게 나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이를 계속 누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을 반복해서 끝나고 나면 int i는 0 i가 6번 i 뿔뿔 해 가면서 이제 에버리지 값을 계산해야 되죠. 에버리지 값은 국적별 합계인 sum age. 자, 이 sum age 값. 자, 이 sum age i번째. 그 다음에 국적별 인원수는 남녀 더하면 되죠. 자, 국적별 인원수 남녀는 이거죠. 카운트 젠더. 카운트 젠더의 국적은 i번째 국적에 0번 인덱스 플러스 i번째 국적에 1번 인덱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나누기가 되는데 실수 연산을 해야 되니까 앞에 1.0을 곱해줍니다. 그럼 에버리지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다가 우리가 출력하는 모양이 끝에 age는 해서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 뒤에다가 넣겠습니다. age %.1f로 집어넣고 맨 끝에다가는 뭘 집어넣냐면 바로 이 에버리지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입력할 거 카피해 놓고 자, 요대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출력했을 때 보면은 밑에 age 값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24.0부터 29.0까지 출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age가 아니라 average age였네요. 자, average age. 자, 다시 실행을 하면 밑에 보면 이렇게 국적별로 성별 인원수와 평균 나이 이렇게 해서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03번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빠르게 지나왔는데 어쨌든 C 스텝까지는 여러분들 다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으니까 영상 올라오면 영상 보면서 계속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D 스텝 타입 D 문제는 그냥 문제만 설명해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D1 문제입니다. D1 문제는 영화 정보를 최대 50개까지 입력을 받아서 영화 목록을 출력을 해라. 실행되는 모습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입력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10개를 입력을 하는데 영화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한 설명 한 문장. 요게 엔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줄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SF 영화고 148분짜리에 관객수 75만 421명.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예요. 이만큼. 두 번째 영화, 세 번째 영화, 네 번째 영화 해가지고 영화 10개의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거를 입력을 받고 나면 구조체 포인터 배열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 매겨 가면서 영화 제목, 개봉 연도, 장르 이름, 그 다음에 상영 시간과 관객 수 이런 정보를 이렇게 10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구조체가 이런 식으로 저놈들 STmovie라는 이름의 구조체 타입 데피니션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movie, 대문자 movie라고 써도 되는 거죠. 타이틀, 문자열하고 그 다음에 개봉 연도, 장르, 번호, 인덱스 매기는 거죠. 그 다음에 상영 시간과 관객 수 그리고 설명하는 설명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장르 이름은 이렇게 현재 8개의 장르만 다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겨가면서 다룰 수 있게끔 얘가 이제 0번, 얘가 8번, 7번이겠죠. 0, 1, 2, 3, 4, 5, 6, 7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각각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린트 무비 같은 아까 프린트 인포라는 함수 쓴 것처럼 프린트 무비라는 함수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 주면은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출력해라. 그런데 이때 그 인덱스 장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장르의 이름을 주면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번호 인덱스를 찾아주는 함수.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거 했죠. 여기도 get country라는 그런 함수 타입 C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같은 느낌의 함수를 만들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메인 함수의 코드를 일부 공개를 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밑에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영화 제목에 중간에 빈 칸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한 단어가 아니라 한 문장입니다. 엔터 칠 때까지. 그리고 영화에 대한 설명도 역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입력을 받기 위해서 scanf를 사용하지 않고 fgetS라는 한 문장을 입력받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canf와 fgetS를 연달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getcha라는 거를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scanf로 카운트 받고 getcha로 엔터 날리고 타이틀과 설명글 입력 받은 다음에 다시 scanf로 4가지 정보를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 줄 다시 입력받기 전에 fgetS 입력받기 전에 getcha를 또 하게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미리 코드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도 이렇게 하면 된다. 나머지 코드는 알아서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번 문제를 풀고 나면 요거를 푼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2번 문제를 버전 2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입력을 받아서 목록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장르별로 영화 개수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영화 중에 상영 시간이 가장 긴 영화하고 관객 수가 가장 많은 영화를 하나를 찾아서 출력하는 것까지 해봐라. 그래서 밑에 보면 출력하는 게 10개의 입력을 받았는데 그 중에 장르별로 8개의 장르별로 영화가 몇 개씩 들어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상영 시간이 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 가장 관객 수가 많은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 이거를 찾아서 출력하는 그런 문제로 발전시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를 미리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읽어내는 함수, 그 다음에 한 줄에 영어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출력하는 함수, 그리고 인덱스 장르라는 함수, 아까 1번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 장르 카운트라는 함수하고 맥스 뷰어, 맥스 플레이 타임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으면 되는데 이 코드는요, 메인을 미리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는 최대 영화 50개까지 담을 수 있는 구조체 포인터 배열을 넣고 카운트를 변수로 전환한 다음에 입력받는 것을 전부 다 로드 레코드한테 맡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엠리스트 안에 메모리 할당해서 내용을 채워라. 그래서 채우고 나서 카운트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해당되는 모든 영화를 정보를 번호 붙여서 출력하라. 이게 프린트 무비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프린트 리포트라는 함수에서 나머지를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함수 안에서는 프린트 리포트 안에서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프린트 리포트 안에서 이런 프린트 장르 카운트, 맥스 뷰어, 맥스 플레이 타임 이런 것들 함수를 사용을 해야만 될 거예요. 자, 이번 부트캠프에서 이제 마지막 뒤 2번 문제가 이제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풀어내면 여러분들은 부트캠프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한 게 되고, 그리고 학기 초에 개강하자마자 프로그래밍 스튜디오 수업에서 C 리뷰 대신 컨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테스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캠프 모임 마치도록 하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